여보, 오늘은 나밖에 없네요. 애들이 이제는 안 올 수도 있는데 당신이 애들 기다릴까봐. 어머니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다 내 탓이에요. 내 생각이 짧아서. 그래서 두 사람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 모두 날 떠나버렸네요. 남편이 죽고 한 번도 혼자 지내본 적이 없는 제사가 오늘은 무척 낯설었습니다. 이제서야 진정으로 혼자가 되었음이 실감이 났습니다. 너무 후회돼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장남이라고 나머지 가족을 책임질 의무가 없고 동생들이라 장남을 위해 희생할 이유도 없었는데 내가 똑같이 키우고 똑같이 가르쳤다면 지금쯤은 셋 다 잘 돼 있었을 수도 있죠. 당신 닮아서 다 똑똑한 애들이었어요. 결국 내가 무식해서, 내가 못나서 자식들 모두를 괴롭게 만들었어. 미안해요, 여보. 제사상에 쓸쓸히 홀로 남겨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80세 정말 주씨입니다. 오래전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 셋을 키워온 어머니입니다. 없는 형편에 시장에서 두부 장사를 해가며 가정을 꾸려왔고 이제는 아들, 딸들 모두 50대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손지한, 둘째는 딸 손경민, 막내 아들은 손지천입니다. 정 씨는 시간이 지나면 남편의 빈자리도 메꿔지고 자식들 모두 잘 먹고 잘 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만 성공한다면 말이죠. 셋 모두를 다 공부시킬 형편은 안 되었기 때문에 장남만 잘 된다면 그 밑으로는 장남이 잘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첫째 아들의 교육에 목숨을 걸었었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정 씨는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 후회였죠. 엄마, 나는 여잔데 왜 맨날 오빠가 입던 거 입어야 해? 어느 날 어린 딸이 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형편이 어렵기도 했고 형제끼리 옷을 물려 입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아들이었고 둘째는 딸이었기 때문에 정 씨의 딸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분홍색이 좋단 말이야. 파란색도 예뻐. 경민이 네가 동생이잖아. 오빠 거 물려 입는 거지. 깨끗하겠어. 그 다음엔 동생한테 또 물려주고. 싫은데. 정 씨도 딸에게는 예쁜 분홍색 스커트를 입히며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을 리가 없죠. 하지만 세 자식을 키우며 원하는 것 다 해줘가며 키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 씨의 마음을 어린 딸이 이해해 주기를 바랐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정 씨는 첫째 아들 지안에게는 능력이 닿는 한 모든 것을 최고로 해주었습니다. 내 오빠가 공부 잘해서 성공해야 너희들도 나중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안이한테 양보해야 해. 알겠지? 정 씨가 늘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첫째만 누리는 것들에 대해 둘째와 셋째는 불만이 많았지만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공부를 곧잘 했지만 시장에서 두부 장사를 하며 모두를 풍족하게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경민아, 오늘도 끝나자마자 시장으로 와. 알겠지? 나 숙제해야 하는데. 숙제는 나중에 하고 엄마 좀 도와. 둘째와 셋째는 학교가 끝나면 무조건 시장으로 와서 정 씨를 도와야 했습니다. 오빠는? 너희 오빠는 공부해야지. 물론 장남은 예외였습니다. 정 씨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이유도 장남을 공부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자식들이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은 정 씨의 바람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을 해서 생계의 보탬이 되어야 했죠. 교통비나 최소한의 용돈을 제외하고는 모든 돈이 장남의 학비로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둘째 경미는 공부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했을 땐 며칠을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정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정도밖에 해주지 못하는 못난 부모라서 괴롭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장남의 성공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도 막내도 모든 고생을 보상받을 길은 첫째가 잘 되는 길밖에 없다고 정씨는 믿었습니다. 언제까지 오빠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아야 해? 어느 날 20대가 된 딸이 말했습니다. 나도 내 삶이 있어. 돈도 모아서 독립도 하고 싶고 늦었지만 공부도 하고 싶어. 하지만 정씨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우리 형편에 다 공부하면 돈은 누가 버니? 우선 너희 오빠가 잘 돼야 너도 공부를 하든 시집을 가든 할 거 아니니? 내가 벌어서 알아서 살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야? 오빠가 잘 돼야 그 밑으로 줄줄이 잘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 집이 일어설 수 있는 거야. 그것은 딸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정씨가 스스로에게도 설득하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올바른 길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꼈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믿고 살아온 정씨였기에 다른 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이가 들어버린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 믿음이 더는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형님의 들러리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그 인생 잘 살게 하려고 엄마도 여기 뼈 빠지게 일했고 형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냐? 나중에 이렇게 땡전 한 푼 없이 결혼은 어떻게 하고요? 형님이 저희 다 데리고 산대요? 그런 것도 다 형이 잘 되면 뭐가 문제겠지? 아니 엄마, 오빠가 잘 된다고 백만장자돼요? 그리고 된다 한들 오빠도 결혼하면 가정이 생길 텐데 우리들 신경이나 쓸 것 같아? 당연하지. 내 오빠가 우리 집 가장인데 아빠 대신이야. 정씨는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씨를 보며 큰아들은 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빨리 성공해서 우리 집 일으켜 세울게요. 엄마랑 동생들 고생한 거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씨는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을 듣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건 역시 생각이 깊은 첫째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장남 손지아는 교수가 되었고 부잣집 딸과 결혼도 했습니다. 대학에서 가장 젊은 교수였고 정씨에게 그리고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정씨의 가족이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정씨는 자식들만 잘 살면 자신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들 중 둘은 여전히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로지 장남만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좀 도와줘. 오늘도 정씨는 식당을 하는 딸에게 가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얼마 전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딸과 사위 둘이서 식당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 하면 되지? 80이 넘은 나이에 딸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정씨. 하지만 정씨는 자신의 몸이 힘든 것보다는 딸이 힘들어하는 게 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지천이 요즘 힘들대. 혼자 일하니까. 막내 아들은 택배 일을 하고 있었고 허리를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어쩐다니? 나도 요즘 좀 힘들어. 월세 내기도 빠듯하고. 그렇게 장사가 안 돼? 안 되지 불경기인데. 대출도 갚아야 하고 미치겠다. 또 지수대학 졸업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취직도 아직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래. 손녀딸이 취직이 안 된다는 말에 정씨도 걱정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손녀딸이 일을 시작해야 정씨의 딸이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씨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정씨도 썩 나은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일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정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 있던 땅 있잖아. 엄마가 오빠 명의로 준 거 그거 좀 팔자고 해봐. 남편이 떠날 때 유일하게 남기고 간 재산이 고향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최근엔 근처에 신도시가 들어설 만큼 발전된 곳이었죠. 하지만 그 땅은 진작에 아들 명의로 바꿔주었습니다. 그건 한번 말은 해볼게. 나중에 똑같이 나눠준다고 했어. 그런데 나눠주려면 진작에 나눠줬어야지. 자기 혼자 갖고 입 닦을 사람이야. 아무리 그래도 내 오빠가 그런 사람은 아니야. 정 씨의 말에 딸은 답답해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그렇게 오빠를 몰라? 오빠가 우리 신경이나 쓰는 줄 알아? 그랬으면 우리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을 때 그때마다 왜 외면했어? 그 땅만 팔아서 나눠줬어도 우리 이렇게 안 살아. 아니 오빠 뒷바라지만 안 했어도 우리도 이렇게는 안 살았어. 딸은 결국 흐느꼈습니다. 정 씨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아직 가족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단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장남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온 가족들을 결코 못 본 척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큰아들은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선 엄마가 지한이한테 지수 취직 좀 시켜달라고 말해볼까? 오빠 회사에 말이야. 정 씨의 첫째 며느리는 세무사였습니다. 사무실에 여직원도 여럿 있었기에 아들에게 말해보아서 작은 자리라도 하나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코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오빠가 그런 거 해줄 위인이야? 이 말 꺼내서 또 싫은 소리 듣지 마. 엄마는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구나. 정 씨의 평생의 바람과는 다르게 첫째 아들과 나머지 자식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둘째와 셋째가 힘들 때 장남에게 몇 번 손을 내밀어 봤지만 그 손을 마주 잡아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둘째와 셋째가 결혼할 때, 직장에서 잘려서 힘들었을 때, 전세금을 못 올려줘서 월세로 이사 갔을 때, 아이가 다쳐서 수술을 해야 했을 때, 힘들 때마다 도움을 요청했지만 장남은 언제나 말했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긴 세월 동안 거절당한 둘째와 셋째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중간에서 정 씨가 형제 간의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애써 보았지만 한 번 틀어진 사이는 다시 되돌리기 어려웠고 당사자들도 다시 잘 지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 씨만 초조한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딸의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정 씨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그래서 오랜만에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웬일이세요? 바쁘니? 늘 그렇죠.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게 말입니다. 정 씨도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동생들 좀 챙겨달라고 부탁하고 거절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수 있잖아, 지수. 경민이 딸이요? 졸업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직장에 못 들어갔다. 호연이 엄마네 회사에 좀 넣어줄 수 없나 해서 전화해 봤지. 며느리 회사에 자리가 있는지 묻자 아들이 되물었습니다. 지수가 어느 학교 나왔죠?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나왔다고 말하자 아들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곳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정 씨가 다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지수가 어릴 때부터 공부는 잘했어. 그런데 왜 전문대를 갖고 왜 아직 취직을 못했겠어요? 요즘 그 젊은 사람들 취직 어렵다잖냐. 그래서 그렇지. 애가 똑 부러지니 작은 자리라도 하나 못 주니? 어머니, 요즘 취업이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죠. 회사도 어려우니까 아무나 못 뽑으니까 그런 거예요. 조카라고 어떻게 그냥 뽑아요. 세무사 사무소가 무슨 복지관도 아니고 세무사 자격증 따오면 뽑아준다고 하세요.
세무사를 어떻게 갑자기 엄청 어려운 시험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부탁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능력이 안 되면 취업 못 하는 거지. 그래도 경민이 딸이잖니. 내 조카고 너 공부할 때 경민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겨워 죽겠네. 언제까지 그거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제 나이가 몇인데요. 자꾸 이런 말 하실 거면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은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 씨는 딸에게는 오빠가 이랬다 하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상처를 받았는데 딸도 또 상처받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딸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지수 취직 얘기해봤지? 그게 말이다. 알아. 당연히 싫다고 했겠지. 기대도 안 했어. 언제 오빠가 우리 신경이나 쓴 적 있어? 엄마도 이제 그만해. 뭐 하러 자존심 상하고 기분만 나쁠 일을 왜 자꾸 해? 엄마는 괜찮아. 그래도 형제간에 돕고 살아야 하잖냐. 그건 엄마 생각이고 그렇게 당하고도 장남 타령이 하고 싶어? 우리 돕고 싶으면 그냥 땅 팔아서 돈으로 달라 그래. 그러면 연락하고 지낼 일도 없다고. 너까지 왜 그러니? 그래도 내 오빠인데. 어휴, 답답해 정말. 딸은 장남 지안의 이름만 나오면 이를 갈 듯 치를 떨었습니다. 어쩌다 남매 간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는 서로를 위해 주는 우애 깊은 남매였지만 말입니다. 막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달에 동해로 휴가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요. 바닷가에 함께 가자는 아들의 말이 정 씨는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부모라고 늘 챙겨주는 막내 아들이 참 고마웠죠. 그래 좋지. 그런데 마냥 좋다고 고개만 끄덕일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에 사포가 얹어진 듯 까끌거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경민이도 같이 가는 거지? 네, 누나네 식구들 다 같이 가죠. 그럼 지한이한테도 엄마가 전화해 볼까? 둘째와 셋째는 가족끼리 사이가 좋아 자주 만나기도 하고 함께 여행도 갔습니다. 하지만 늘상 장남은 빠져 있었죠. 정 씨의 욕심이긴 했지만 다시 예전처럼 세 남매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 엄마. 좀 형님한테 왜 연락을 해요? 하지만 역시나 막내 아들은 질색을 했죠. 그래도 같이 가면 좋잖아. 서로 오해도 풀고. 도대체 무슨 오해요? 형님도 저도 서로 간의 오해가 전혀 없는데. 형만 빼놓고 우리끼리 가면 미안하잖아. 그러자 막내 아들도 답답하다는 듯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왜 미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니어도 형님은 해외여행도 가고 잘 지내요. 엄마, 동남아도 한번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형님은 밥 먹듯이 여행 가요. 유럽도 가고 일본도 가고. 형님, 걱정 좀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형님한테 연락하면 저희는 안 가요. 왜 그래 형제끼리? 형제요? 형님은 저희를 동생이라고 생각이나 해요? 왜 우리만 그렇게 형님을 챙겨야 하는데요? 정작 형님은 동생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도 틀어진 사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놀러를 가도 장남과는 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함께 모여본 적이 언제였는지 까마득했습니다. 적어도 10년은 훌쩍 넘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큰아들의 전화를 한 통 받고 정 씨는 이제 앞으로도 영영 다 함께 모일 일은 없을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남 무슨 일이니? 정 씨는 무척이나 반갑게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큰아들의 전화였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전화로 할게요. 무슨 일이길래 그래? 너희 무슨 일 있니? 정 씨는 큰아들에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아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은 아니고요. 저희 가족 올해 말에 미국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 미국에 좋겠네. 여행을 가는 줄로만 알았던 정 씨가 밝게 말하자 아들은 정 씨의 말을 바로잡았습니다. 아니요, 놀러 가는 거 아니고요. 다 같이 이민 가요.
생각지도 못했던 말에 정 씨는 놀라 물었습니다. 뭐? 애들 유학 보내려고? 몇 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일이에요. 그럼 갔다가 언제 오니? 그러자 들려온 아들의 대답에 정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글쎄요, 10년, 20년? 잘 모르겠네요. 안 돌아올지도 모르고요. 그 순간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젠 정말 다시 돌아오지 않겠구나. 혹 돌아오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식구는 아니겠구나. 그러면 경민이는 지천이는? 걔들이 왜요? 우리는 너만 보고 너만 잘 되면 우리 집안이 다 잘 될 줄 알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지아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서 정 씨는 아들의 마음을 처음으로 조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얘기세요? 언제 제가 벌어서 다 줘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언제 동생들한테 희생하라고 했냐고요? 너 그래도 그래선 안 된다. 동생들한테 내가 경민이랑 지천이 대학교도 못 보내고 너만 공부시켰다. 우리 집안 돈으로 오로지 너만 잘 되게 하려고 다 바쳤어. 그런데 그렇게 나 몰라라 하고 훌쩍 떠나버리면 그러면 안 된다. 정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들은 단호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는 왜 저만 공부시키셨어요? 제가 걔네들 아버지예요? 어떻게 평생 책임지라는 거예요? 저도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어요. 우리도 네 가족이잖니? 아니요. 엄마는 상관없단다. 그런데 경민이랑 지천이는 내가 챙겨야 하지 않니? 어머니도 어머니 자식이 우선이었고 저도 부모 형제보다 제 와이프, 제 자식이 먼저예요. 그래도 그건 아니다. 어머니, 이러시는 것 때문에 지긋지긋해서 떠나는 거예요. 원래는 애엄마랑 애들만 보내려다가 어머니랑 동생들, 저만 바라보는 게 진절머리 나서 떠난다고요. 정 씨는 그 충격적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 정 씨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린 건 다름 아닌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있죠? 그건 작년에 팔았어요. 그거 기다리실까봐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제 저 때문에 희생한다는 생각 말고 어머니도 경민이도 지천이도 자기 인생은 자기가 좀 책임지라고 하세요. 저는 장남으로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끊을게요. 건강하세요. 꼭 마지막 작별 인사 같은 말을 남기고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불과 10분 전 휴대폰 화면에 뜬 손지안이라는 이름 석자에 설레었던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는 이제 절망만을 뜻하는 단어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장남만 잘 되면 그러면 삼남매의 인생은 자신과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자식들에게 희생을 강요했고 장남은 실제로 승승장구하며 결혼도 잘하고 정말 자신과는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둘째와 셋째는 잘하던 공부도 포기해야 했고 젊어서 번 돈은 모두 큰아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결혼도 돈 한 푼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큰아들이 돈을 잘 벌게 되면 보상받을 수 있는 희생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착했던 둘째와 셋째는 어머니인 정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기에 결국엔 자신처럼 힘든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정 씨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깊은 후회의 늪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한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미국으로 떠나겠다는 큰아들. 아니, 실상은 큰아들을 위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정 씨 자신을 위해 나머지 자식들이 평생을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정 씨는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습니다. 며칠 뒤 정 씨는 딸과 막내 아들에게 큰아들의 이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민? 참, 거봐. 우리가 자기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오빠는. 정 씨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딸이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그러면 그 땅은? 그 땅은 어떻게 된 거야? 정 씨는 괴롭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팔았다. 뭐? 팔았다고?
그런데 왜 말도 안 했어? 거봐, 엄마. 그거 전부 가지고 해외로 도망가는 거잖아. 그 말을 듣고 있던 딸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막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든 인생 속에서도 작은 희망 하나 품고 살아왔는데 그 희망마저 짓밟힌 듯 했습니다. 그러자 그 화살은 더 이상 장남이 아닌 정 씨를 향했습니다. 엄마, 이건 다 엄마 책임이에요. 저희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형님이 우리를 위할 사람이 아니라고. 도울 거면 진작에 도왔을 거라고. 누누이 말했잖아요. 이제 어떡할 거예요? 대답하지 못하는 정 씨에게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남겨줄 재산 한 푼도 없이 이렇게 빈털터리가 된 건 다 엄마 때문이에요. 왜 형밖에 몰랐어요? 우리는 자식도 아니었어요? 늘 형님만 사랑하셨나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럴 리가 있겠니? 엄마는 다 너희 모두 잘 되라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너희 모두 똑같이 사랑했어. 너희 형도 사정이 있었겠지. 엄마는 끝까지 오빠밖에 모르네. 정말 사랑하는 자식한테 어느 부모가 희생하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오빠 잘 되고 나서도 우리 도움 한번 못 받았을 때 그때라도 멈췄어야죠. 아니야, 경민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맞든 아니든 이제는 다 상관없어졌어. 이제 다 늙어서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해.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게. 엄마 어쩌겠어. 이미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돼버린 걸. 우리 인생이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알아서 살 거야. 그런데 엄마 더 늙어서는 우리한테 기대지 마. 그 잘난 오빠한테 엄마 책임지라 그래. 우리는 책임 못 져. 그래도 그렇게 평생 오빠만을 사랑해온 엄마는 책임지겠지? 그게 최소한의 인간도리잖아. 안 그래, 경민아? 왜 그러니? 왜 그런 말을 해? 누나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저도 참아서 살아온 거예요. 엄마 원망하는 마음도 형님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서 견딘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이기적인 형님만 감사할 생각뿐이죠. 누나 가자. 지천의 말에 경민이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형님 미국 가기 전에 꼭 엄마도 데리고 가라고 하세요. 경민아, 지천아. 정 씨는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두 남매는 정 씨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혼자 집에 남게 된 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단란했던 지난날 세 남매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어린아이들을 끌어안고 울던 젊은 날의 정 씨.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고 없는 살림이지만 서로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던 그 시절의 아이들. 그 시간들이 꼭 꿈을 꾼 듯 아스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울고 있는 초라한 노인 나 하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 뒤 남편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는 달리 정씨 혼자 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운도 없어 상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음식 몇 가지만 상 위에 초라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제삿날 오지 않고 돈봉투만 보낸 지 10년은 넘었는데 이번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원래라면 둘째와 셋째는 낮부터 와서 함께 음식 준비도 하고 같이 밥도 해먹으며 북적거렸을 집안. 오늘은 고요할 뿐이었습니다. 정씨는 상 앞에 앉아 천천히 술을 따랐습니다. 여보, 오늘은 나밖에 없네요. 애들이 이제는 안 올 수도 있는데 당신이 애들 기다릴까봐. 정씨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다 내 탓이에요. 내 생각이 짧아서 그래서 두 사람 인생을 망쳐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나는 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 모두 날 떠나버렸네요. 남편이 죽고 한 번도 혼자 지내본 적이 없는 제사가 오늘따라 무척 낯설었습니다. 정씨는 이제서야 진정으로 혼자가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너무 후회돼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장남이라고 나머지 가족을 책임질 의무가 없고 동생들이라 해서 장남을 위해 희생할 이유도 없었는데 내가 똑같이 키우고 똑같이 가르쳤다면 지금쯤은 셋 다 잘 돼 있었을 수도 있죠. 당신 닮아서 다들 똑똑한 애들이었어. 결국 내가 무식해서 내가 못나서 자식들 모두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정씨는 남편의 제사상에 홀로 앉아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 않을 것임을 짐작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장례, 버려진 무덤 같은 장면들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글쎄, 혹시나 둘째나 셋째가 마음이 약해져 찾아올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씨는 그런 희망조차 이제는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와서 동생들에게 늙은 부모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건 염치도 없고 그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임을 정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눈 감는 그날까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해도 한 톨의 원망도 품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정씨는 홀로 남겨져 외롭게 사는 인생을 벌이라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자식들 없는 삶은 사는 게 아니었기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괴로울 것임은 뻔했습니다. 그것이 정씨가 받는 가장 큰 벌이 될 테니까요. 정씨는 남편에게 따라준 술잔을 홀로 비우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주 할머니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고도 결국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장남만을 위한 희생이 정말 가족 모두를 위한 길이었을까요? 정씨 할머니의 선택과 그 결말이 안타깝게 느껴지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정씨 할머니가 어떤 선택을 했더라면 더 나았을지 따뜻한 조언도 기다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엔 더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